해봅시다. 간다. 오늘 할 건 수열입니다. 수열 한번 해보자.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만 딱 할 거니까 그거만 딱 보도록 합시다. 우선 등차 수열이라 하면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땡땡땡해서 n번째 항이 있는 것인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인데 등차 수열은 이 차가 간격이 항상 일정한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같은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 또는 빼가는 수열도 같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에 우리 일반항 했던 거 기억나니? 예. 이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그래서 얘네에서 초항에다가 n-1의 d를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공차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차가 2구나 라고 확인이 됐으면 얘는 이라고 적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n이랑 붙어있는 건 항상 d거든. dn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일반항이 이제 이고 위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초항에다가 3 플러스 n-1에 하고 d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를 정리하면 2n하고 빼기 2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구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n 앞에 붙어있는 얘는 항상 d란 말이야. 공차 d가 n 앞에 붙어있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원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공차 확인해서 2잖아. 공차가 2네? 그러면 일단 2n으로 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n으로 출발하겠네? 근데 뒤에 어떤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초항을 한번 보세요. 초항이 3이지. 초항이 3이라는 말은 A1이 3이 나야 된다 소리잖아. A1이 3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n자리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뒤에 더하기 1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니?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 한번 구해주시고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중항은 이래요. 등차 수열이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어. 세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성립하는 건데, 간격이 똑같으니까 좌우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랑 똑같은 거야. 이거 혹시 그 예전에 그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이야기 했었죠. 이거 이야기 했었던 건데, 이게 등차 조각이고요. 등차 조각.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등차 조각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그래서 땡땡땡 이렇게 나오면 등차 조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라고 그랬지? 더하기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하시면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등차 수열 합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 합. 등차 수열 합은 SL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공식이 있어요. 딱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입니다. 이게 이제 등차수열 공식이고요.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버전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적기도 해요. 얘가 뭐냐면 2a 플러스 n-1의 d라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 이게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야. 이게 첫째 항, 얘는 끝항입니다. 만약에 가운데 항은 모르는데 첫째 항이랑 끝항을 알아. 그러면 얘를 쓰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등차수열 합공식까지 여기까지 잘 익혀주시고요. 이 정도는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등차수열까지 하려고 해요. 오늘 등차수열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을 하면 뭐 되지 않을까.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가보자. 897번 등차수열 20, 17, 14 빼기 118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공차부터 한번 보세요. 봐봐. 마3이지 30 줄어들잖아. 맞지? 그러면 a는 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차가 있으면 얘가 무조건 n 앞에 붙어있는 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빼기 3이 공차니까 빼기 3n으로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첫째 항 보시면 20이지. 그러면 1 집어넣어서 2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1 집어넣어서 20 넣으려면 23이어야 된다. 됐나? 다 했습니다. a는 구했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118 빼기 118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니까 얘가 빼기 118 되는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n이 141인가요? 여기 47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47항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901번 가볼게요. A8이 26이고 A6 대 A12 5 대 8이래. 이랬을 때 이 3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해볼게요. A8이라고 하면 우리 등차수열이 일반항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거 A 플러스 n-1이 A8은 저기다가 8 집어넣으면 뭐예요? A 플러스 7이지. 맞나? 이게 26이다 이 말이고요. A6이랑 A10에서 5 대 8이다 라는 말은 5 곱하기 A10은 8 곱하기 A6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더 풀 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멈춰놓고 뒤에 걸 풀 건데 5에다가 A10은 A 더하기 10 집어넣으면 9D지. 그래서 9D 는 8 곱하기 하고 A 더하기 5D 이렇게 되겠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A 플러스 45 이렇게 될 거고 3A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랑 이제 요거 연립해야 되니까 요거 3배 합시다. 26 곱하기 3, 36, 28, 3, 2, 78 빼주시면 됐나? A가 3에다가 나왔으니까 A도 구할 수 있죠. D에다 3 집어넣으면 A가 5다를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A랑 D 구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니? A30 구하라고 하는 A30을 여기쯤 적을까? A 플러스 29D A가 5잖아. D가 3이죠. 3, 9, 27이고 3이 6이니까 47 92겠다. (905번) 해볼게요. 3항이 63 10항이 35이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볼게요.
건 뭐겠어요? A 더하기 9D지. 당연히 빼고 싶을 테고 연립해야 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7D가 63, 35니까 30, 28이겠다. D가 그러면 마사겠죠. D가 마이너스 하니까 빼기서 집어넣으면 8이고 넘어가면은 71이겠네 얘가. 자 그러면 AN이 나왔어요. 빼기 4니까 빼기 4N 적어놓고 첫째 항이 71이니까 몇이겠어요? 75겠지. 하겠다.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입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이지.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은 4로 나누면 몇 정도 되죠? 4N은 4 48에 32 점 얼마요? 18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n이 몇부터? 1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겠죠. 되겠어요? 정리 한번 해줄까? 세 번째 항, 10번째 항이 있어서 두 개씩으로 쓰면 연립할 수 있고 그럼 A랑 B를 구할 수 있고 AD 구하시면 일반항 구할 수 있고요. 일반항 구해서 이제 이건 뭐만 하면 돼? 0보다 작다만 하면 그러니까 좀 튀어나와. 됐죠? 다음 가볼게요. 몇 표만? 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n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다음 중 이 수열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해볼게요. 간다. 요거는 정확히 수영 문제고요. 수영 문제는 풀이법이 있죠. 요거의 풀이법은 뭐야? 수요를 다시 카운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이랑 100 사이에 어떤 새로운 수요를 집어넣었다 이 말인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 A1이라고 적혀있는 이 수열, 그죠? A1, A2 이렇게 가는 이 수열과 전체 1하고 100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전체 수열은 다른 수열이지. 얘는 A1이라고 돼 있지만 전체 수열로 보면 두 번째 항이잖아. 그지? 그래서 수열의 넘버를 다시 카운트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요 전체 수열을 BN이라고 하시면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B1이 되겠죠?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B2가 되겠지.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B3가 될 거야, 언니. 그러면 같은 식으로 하면 얘는 B의 몇이냐면 하나 많죠? 1일 때 2고 2일 때 3이니까 N일 때 N 더하기 1일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항이 1이다라는 것과 첫 번째 항이 1이다라는 것과 n 플러스 2항이 100이다라는 게 있어요. 됐나? 자, 우리 여기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b의 n 플러스 2라는 것은 n 플러스 2라는 것은 우리 그 a의 일반항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n-1의 d 그래서 n 플러스 1에 하고 d 요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몇이라고 했냐면 100이라고 했고 첫째 항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99고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D를 한번 보시면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D라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N단위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99가 D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D 공차가 되려면 약간 이런 모양이어야 하겠지. 그치? 그러면 N 더하기 1이 어떤 숫자여서 약분이 되더라도 저 9하고 11하고 이런 게 이제 남아있을 수 있겠죠, 모양이.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1분의 6 말이 안 되죠. 왜냐면 n 더하기 1에서 그 11분의 6은 분자에 2가 있잖아. 얘는 지금 11하고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 6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같은 논리로 2번도 안 되죠. 분자에 7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 3번도 8이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4번 가능하죠. 9 있는 건 가능하고요. 5번도 마찬가지 분자에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다음 갑시다.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더하기 y의 값을 합니다. 등차를 이루면 돼요.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세수가 등차를 이루는데 그럼 뭐 하면 되지? 등차 총합 쓰면 되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갑시다. 보이시고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 우리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세실근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세실근을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모양으로 잡아야 되잖아.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2B라고 잡으면 제일 생각하기 쉽겠지.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게 제일 편하냐면 한 칸씩 왼쪽으로 밀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것도 간격이 D로 가니까 등차 모양이 만족을 하죠. 그러니? 그래서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요거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 한번 써봅시다. 세근의 합 하면 3A가 세근의 합 6 이렇게 되니까 A가 2다가 쉽게 나오지. 근각의 수. 두 번째, 두 개 곱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곱해보시면 요거에 인 거고 2A 제곱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K가 나오지. 결국 3A 제곱 여기 D 제곱이 K겠다 이건데 요거 구해놓고 요거 아까 구했죠.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은 세 개 다 곱하시면 A 이걸 보고 A 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얘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24 됐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B제곱으로 B제곱으로 2는 1과 4 4일 수도 있고 빼기 4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어차피 K 값 구할 거잖아. 자, 생각 A는 2였으니까 대입하면 12 이 제곱을 할 거니까 이 제곱은 어차피 16이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가겠죠. 3차의 근각에서 외우고 있죠. 못 외우나? 저거 드려야겠구나. 3차의 근각에서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삼차의 근각에서 여기 적어드릴게요. 이거다. 그럼 세근의 합 한 개씩 베타 플러스 감마 한 개씩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고요. 두 개씩 하면 A분의 C고요. 뭔가 기억이 나는 거 같지?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왜 18?
그러면 A1부터 AN까지 합이 280이래. 합시다. 일단 이거랑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합시다. A6은 A 플러스 5B고요. A18은 A 플러스 17B지. 그래서 예쁘게 빼고 싶잖아. 빼면은 마이너스 12B가 116, 44 하면 몇이냐? 72구나. 마이너스에. B가 그러면 6이겠네. B가 6이면 6 집어넣으면 30이니까 14네. 이거 가지고 이제 AN을 구할 수 있어요. 분차가 6이니까 6n 넣어놓고 플러스 8을 하면 되겠지. 숫자가 14니까. 됐나? 그래서 이제 SN으로 갈 건데 SN은 라고 하면 이게 왜 SN이냐면 물어보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뺑뺑뺑에서 AN까지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SN이죠. SN 물어본 거니까 SN 공식 한번 써보시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에 D6 요거 이제 공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얼마가 나온다고? 281. 계산 한번 해보자. 2랑 날리면 14고요. 2 날리면 여기 3이지. 계산하면 n에다가 3n 플러스 11이네. 전개해서 계산해보시면 3n 되고 플러스 11에 빼기 280이 0 되는 거니까요. 뭐하고 뭐겠어요? 7하고 4. 이거는 생각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딱 38이 24, 35 하면 11. 그래서 8도는 마이너스 3분의 35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이 145. 11항부터 20판까지 합이 445. 아하. 이 21항부터 30판까지 합이 얘를 물어본 거네. 얘는 그러면 위에도 이렇게 적어야겠다. 네? 25번 맞아요? 925요? 20이 아니에요? 아, 20이 빼먹었네. 일단 적었으니까 이렇게 하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항의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A1이랑 A11이 얼마 차이 나냐면 얼마 차이 나게 10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한 칸 갈 때마다 D를 계속 더해갈 건데 A1에서 A11까지 가려면 D를 10번 더해야 11이 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얼마 차이가 나냐면 10D 차이가 나요. 그럼 2랑 12도 며칠 차이가 나겠어? 10D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얼마 차이 나겠니? 10D가 차이가 날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데는 총 몇 D가 차이 나는 거야? 100D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가 되니? 10D가 10개니까. 자, 그러면 145하고 445를 뺐더니 100D가 차이 나니까 이 D는 몇이겠어요? 딱 300 차이 나죠, 지금? 그러니까 D가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랑 이거 사이도 지금 10D 차이가 나지. 이것도 지금 10D 차이잖아. 이것도 그러면 10D니까
똑같이 그러면 얘는 100D 차이가 날 거 아니야, 맞지? 정확히 그러니까 얼마 차이야? 300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어? 740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915번 한번 해보자. 아니다. 22번 아니지? 922번 한번 해보자. 네,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아하. 볼게요. 자, 이거 유형 문제라고 했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수열 넘버를 다시 카운트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새로운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다시 카운트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번째냐면 n 더하기 한 번째고요. 얘는 n 더하기 2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이거 하고요.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 B는 24니까 내비두시고 B n 더하기 2가 44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B n 더하기 2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 따라가 봅시다. 첫째 항 더하기 n-1을 D니까 n 더하기 1에 D 이렇게 돼서 얘가 빼기 44다. 이렇게 되겠지. 자, B1이 24였으니까 여기다가 24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1의 D가 24가 넘어가시면 빼기 68인가요?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거 구해놓고요. 나중에 언제 써먹을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냐면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면 빼기 120이래. 이만큼 다 더하면 빼기 120이래. 다 더하면. 자, 그럼 생각.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수열인 BN의 공차나 BN의 이 공차나 AN의 이렇게 봤을 때 이 AN의 공차는 같은 D겠지? 간격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AN도 똑같이 등차 수열이고요. AN을 A1부터 AN까지 합을 등차 수열 합공식 써서 나타내 보시면 SN이라고 하죠. 그러면 합공식 2분의 N개, N의 2A 플러스 n-1은 2니까 n-1은 D 그래서 얘가 빼기 120 이걸로 쓰는 게 별로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항의 개수가 예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로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전체는 S의 n 더하기 2겠지. 왜냐면 총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니까요. 그죠? 그래서 B1부터 Bn 더하기 2까지를 해보시면 2분의 총 항의 개수 n 더하기 2에다가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첫째 항이랑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24 빼기 44를 하는 게 편하고요. 계산하시면 이게 빼기 20, 2로 나누면 빼기 10 하고 n 플러스 2인데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20이라고 했나? 빼기 120 아니다 빼기 120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합을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거는 120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으니까 120에다가 24랑 44를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빼기 120에다가 우리는 가운데 것만 한 게 아니라 좌우도 같이 했으니까 24랑 44는 같이 더해줘야 된다. 그럼 얘가 빼기 140이니까 10으로 나누면 n 더하기가 14 n이 그러면 12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하는 게 뭐죠? n가 됐나요? 이렇게 는 뭐죠? 우리 26번이었고요.
예? 왜요? 네? 뭐라고요? 아하. 자, 이거 인 등차수를 얘네에서 숙제함부터 n까지 하면 최소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D가 3분의 1 분수 막 이렇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등차수열 일반형 공식에다가 넣어봅시다. A 플러스 n-1에 B 인데요. 자, 얘가 n항부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최소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3분의 1 n에다가 빼기 3분의 1이니까 빼기 6분의 15니까 6분의 17이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얘는 수열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빼기 2분의 5부터 시작하여 3분의 1씩 더해가는 거거든? 3분의 1씩 더해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여기 플러스 3분의 1 또 뭐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음수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3분의 1 더해도 여전히 음수일 거고 3분의 1 더해도 뭐 여전히 음수일 거고 이럴 건데 어느 순간 되면은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있겠지. 그죠? 그 전까지 음수나가. 그렇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디까지 더하면 최소가 되냐라는 문제거든. 보시면은 첫째 항부터 이제 계속 더해가는데 음수인 녀석들은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 더하면 계속 작아지는 거야. 계속 작아지다가 양수를 더하게 되면 작아지다가 이제 양수를 더하게 되면 이 합이 커지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합이 작아지다가 양수 더하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하니까 언제 최소가 되니? 라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양수를 더하기 전까지 해야 최소가 되겠죠. 이해는? 그래서 양수를 더하기 전까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언제 양수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얘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하. 그러면 얘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다 보자. 이렇게 되고 2분의 17이 몇 정도 되냐면 8점 얼마? 9부터 시작해. 맞니? 그러면 9부터 양수가 되는 거야, 맞지? 9부터 양수가 되니까 우리는 몇 항까지 더해야 돼? 여기는 이제 9항인 거고요, 그죠? 우리는 8항까지가 음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8항부터 더하시면, 8항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거기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최소가 될 때의 n 값을 구하시오. 따라서 8이겠죠. 8항까지만 더하면 최소니까. 11번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12번은 수열의 SN과 EN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서 오늘은 11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두 자리 연수 중에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의 총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7로 나눴을 때 2로 남는 7로 나눠서 2가 나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가 있죠? 7이 14, 16이네, 16. 그렇죠? 그 다음 누구야? 그렇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6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갈 건데 99가 7로 나오면 몇이죠? 1남네. 그러면 100은 안 돼. 93이가. 93이 딱 7로 나누면 1 남죠. 아하, 여기까지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총합은이라고 있습니다. 얘들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수열 파악부터 먼저 합시다. 수열 보시면 (70) 계속 더해가죠. 그러니까
7n 해놓고 7n 해놓고 공차가 7이니까 7n 해놓고 16이니까 뒤에 2겠지. 다 했다. 자, 그리고 이 93까지의 항인데 93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는 93이다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럼 7n이 84인가요? n이 12겠지. 얘는 12번째 항인 거야. 됐어요? 다 했다 그래요. 이제 합을 구합시다. S 12번째 항이니까 12겠지. S12. 자, 이번에는 자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를 써도 되지만 첫째 항이랑 끝항을 알잖아. 얘를 쓰는 게 더 편하죠. 그쵸? 그럼 6 곱하기 109니까 654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11번이에요.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진도는 다 했고요. 시간이